안녕하세요. 대덕구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석봉입니다. 오늘 26일과 27일 국민의힘 경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을 할 때 있어서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래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해보는 건 어떨까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일정상 여의치가 않다고 하여서 일단은 제 나름대로의 제 소개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대덕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일종의 정견 발표를 좀 준비해 보면 어떨까 해서 회덕 마을 방송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다 공통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어떤 사람이고 대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근거를 좀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26년 동안 대전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 고향을 여쭤보십니다. 제가 서울이라 그렇게 되면은 외지 사람이 왔네? 이런 반응도 좀 보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서울에서 만난 대전고 출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모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그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계속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한 19년, 20년 되겠다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은 그렇다 보니까는 고등학교까지는 아는데 그 이후에 대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저는 성인이 돼가지고 대전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는데 서울 30대 중반에 대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활동을 하고 기업도 꾸리고 또 고용도 하고 세금도 내고 그러면서 기회가 돼가지고 대전시 경제부시장으로도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맛집은 물론이거니와 대전의 일반적인 경제 현황 또 앞으로의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전고 출신한테 여쭤봅니다. 누가 대전 사람입니까? 출신만 기면은 대전 사람입니까? 그 지역에서 전문가로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그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전 사람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여하튼 저는 26년 된 사람으로서 대전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7월서부터 대전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하면서 나름 대전의 발전에 일조했다. 저희가 머크사 유치라든가 또 SK온, LIG 넥스원 이런 등등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대전의 먹거리 마련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으로서 대덕구에 이번에 출마하게 됐는데 그러한 대전 사람으로서 또 경제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 소개로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대덕구를 와서 보니까요. 사실 대덕구는 보물단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대덕구가 5개구 가운데 가장 낙후되어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대덕구가 소외되어 있다. 그런 말씀들 듣고 그러면서 대덕구에 대한 재발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덕구 분명히 미래 비전이 있는 곳인데 오히려 다른 서구나 유성구를 추월할 수 있는 곳인데 대덕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그 상가들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부동산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열에 8개 정도는 문을 닫을 지경이다. 또 많은 그 상가들, 그 점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최악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면서 그 해결책이 뭘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씀들도 좀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부터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덕구에 대한 재발견, 그거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좀 또 고민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덕구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대전이 5개 구가 있는데 다른 구에는 없는 대덕구만이 갖고 있는 사실 보물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대덕구에서는 이걸 보물단지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애물단지로 여기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이거가 진짜 보물단지고 이거를 제대로 키워나갈 때 대덕구는 서구와 유성구를 추월해서 잘 살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인식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덕구에 있어서의 7대 보물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전 산단과 대덕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는요, 아시겠지만 그 지역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2개가 다 큰 게 대덕구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KTNG입니다. KTNG가 1967년도에 처음으로 지방에 본사를 둔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에 민영화가 되면서 여전히 본사는 대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구에 있는 거죠. 넓이가 20만 평에 다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KTNG를 우리의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아울러서 수자원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올해 50주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대청호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 지역과는 밀접한 곳인데 과연 우리 지역 대덕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또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이거 대단한 곳이더라고요. 강원도의 감자나 배추가 전라도까지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 와가지고 그 대전에 있는 물건이 호남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락동 농산물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규모, 시장을 커버하는 공간을 보게 되면요. 오히려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 더 큽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야말로 진정한 전국구 그러한 그 농산물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식재료들이 굉장히 신선한데 이걸 우리가 과연 얼마나 쓰고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아울러 공구상가입니다. 공구상가도 전국에 이렇게 모여 있는 곳들이 각 도시마다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의 시와 그 다음에 서울의 구로, 그 다음에 대전의 오정동이죠. 근데 부산 정도만이 공구상가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일정한 규모의 공구상가죠. 그렇기 때문에 국토의 중심에 있는 대전에 있는 오정동 공구상가도 전국화 시킬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마지막은 대청호입니다. 대청호를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저기를 수자원 어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규제부터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대청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천혜의 자원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관광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전에 독일의 보덴제라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보덴제는 스위스와 독일 사이에 국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보덴제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공 부품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여기에 있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여쭤봤더니요. 역사가 있었습니다. 호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비행선을 만들 때 그 호수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항공우주 산업이 거기에서 발전했습니다. 호수 옆에서 굉장히 큰 그리고 첨단의 과학기술이 그런 게 발전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 나중에 또 보게 되니까 스위스의 레마노라고 있습니다. 레마노에는 제네바라든가 로잔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주변에 산지에 있으면서 그 스위스를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호수 주변엔 도시가 발전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대청호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렇게 좀 보고 그랬었는데 보게 되니까 대청호가 접근성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3대 호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양호고요. 두 번째가 충주호, 세 번째가 대청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호수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댐입니다.
옛날에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댐을 만들고 그래서 홍수자원 조절도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서 보게 되면 대개 오지에 만들어지는데 대청호 같은 경우에는 대전역에서 20분뿐이 안 걸리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신탄지역에서는 10분 정도뿐이 안 걸리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의 레마노나 독일의 보덴제오처럼 대청호를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산업단지와 KTNG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오정동 농산물시장 공구상가 대청호 이거는 대덕구만이 갖고 있는 자원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걸 우리의 자원으로 생각하면서 제대로 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는 경제 전문가로서 지금 우리가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대덕구가 가장 낙후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런데 이 자원들을 활용해 나갈 때 대덕구는 대전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덕구의 재발견을 통해서 대덕구를 잘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미 대덕연구단지를 통해서 대덕연구단지가 대전의 보물이 되게 하는데 일조했다는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원들도 충분히 우리의 보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대덕구의 인구 변화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23만의 인구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17만이 깨져서 16만 9천에 이릅니다. 대덕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20여 년 만에 인구가 30%가 줄었습니다. 7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에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덕구의 재발견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대덕구의 사람들과 새롭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어우러질 때 대덕구는 정말 활성화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 화랑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7대 보물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청호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AI가 본 대덕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요, AI가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AI한테 그림을 이러이러하게 해가지고 그려줘 하게 되면 그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대청호 관련해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 대청호란 천혜의 자원이 있다. 여기에 세계적인 연구소가 들어서고 아울러 세계적인 연구소가 들어선 다음에는 그쪽에 굉장히 고급 인력이 오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정주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그런 정주 여건이 마련이 되면 당연히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또 아주 좋은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대청호는 어떤 모습일까? 이걸 한번 좀 그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거는 대청호의 모습을 AI가 그린 거고요. 자, 이런 곳에다가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좋은 그 비즈니스 오피스 활동을 오피스 건물들을 만들고요. 좀 넘겨봐 주실래요? 그래서 한 청년이 출근하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또 이렇게 뒤에 호수변이 보이지만 이렇게 이 청년이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 이거를 좀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두 연인이 이쪽에 있는 공연장 같은 곳을 간다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세종문화회관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려놨죠. 또 전시관 같은 것도 저렇게 그렸습니다. 또 이렇게 그 오피스 환경이 마련이 돼 있고요. 이러한 주변 풍광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연인들이 즐기는 모습들 이건 주택이라 볼 수 있겠죠. 네. 이건 또 여러 가지 사무 환경이라 볼 수 있고 연구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튼 이러한 모습들을 그려주면서 AI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대청호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거기 규제 많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규제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를 대청호의 규제는 현재 대청호 주변 청남대가 있었기 때문에 대청호 전체 면적의 90%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충주호 같은 경우 그게 20%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청남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남대를 만들면서 경호상의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90%를 설정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풀라 그러니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풀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서울 사람들이 풀게 해야 됩니다. 그 서울 사람들이 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문제를 앓고 있는 것이 수도권 인구의 과밀입니다. 그걸 풀 수 있는 대안이 대청호라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할 때 그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설명을 조금만 줄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오정동 공구상가 말씀드렸는데요. 오정동 공구상가가 현재로서는 길 주변에 이렇게 쫙 늘어서 있습니다. 이거를 집약을 시켜가지고 이쪽 지역을 재개발하면서 일종의 복합 쇼핑몰을 만들 때의 상상도를 AI한테 그려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AI가 이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오정동 공구상가를 단순하게 중부권에 있어서의 그러한 공구상가로 그 규모를 공간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커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청주공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부가 중심의 그러한 그 공구상가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봐주실래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정동 농산물 시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정동 농산물 시장은 아시겠지만 식재료가 너무나 신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수한 식재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고급 식당가를 만들고 고급 식당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도매와 소매 기능, 그 다음에 어떤 식당 기능이 가능해지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 복합 쇼핑몰이 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극장이라든가 또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오정동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전 산단과 바로 연달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에 오피스 빌딩이 같이 연계될 경우에 이쪽 지역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관평동에 아웃렛이 있습니다. 거기는 옷을 팔죠. 그 다음에 도령동에 신세계백화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쇼핑을 하죠. 거기에다가 오정동 농산물 시장이 복합 쇼핑몰화가 될 때 그렇게 되면 대전은 세계의 중요한 소비 시장을 가름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과거에 관평동에 옷 파는 곳과 도령동의 쇼핑타운 그거 두 개만 있을 때에 비해서 오정동 자체에 새롭게 농산물 시장 또 그 명품 식당가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지금 관평동 아웃렛의 경우도 그렇고 신세계백화점도 그런데 커버리지 범위가 고객들의 범위가 중부권 전체입니다. 1000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1000만이 올 때 두 개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정동까지 세 개를 보고 올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헤더 IC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트램도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오정동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규모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러한 새로운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대덕구의 경제는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비전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신탄진에 만들 제2의 판교 이미 이상민 국회의원님과는 얘기하고 그랬지만 유성과 신탄진을 연결해서 이쪽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관평동까지만 벤처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관평동을 뛰어넘어서 갑천을 넘고 그래서 대덕산단뿐만 아니라 대전산단과 함께 신탄진 지역으로 이렇게 벤처기업들이 오고 그럴 때 거기에는 젊은이들이 넘치게 되면서 그야말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리라고 자신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기업들 어떻게 될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대덕구와 대덕연구단지가 굉장히 밀접한 지리적으로는 밀접하지만 관계적으로는 그다지 밀접하지 않고 소원한 관계였습니다. 그 부분을 경제 전문가인 제가 메우겠다는 겁니다. 제가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기업들과 카이스트랑 굉장히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뭐란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제공할 수 있는 대덕구에 있는 자원이 뭐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연계시키게 되면은 유성구도 좋게 되고 대덕구도 좋게 되고 전체적으로 대전 전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카이스트에서 나오는 카이스트의 창업보육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벤처기업들이 1년에 100개 정도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여기에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창업보육원에서 보육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에 불과합니다. 근데 기업들은 2년 내에 뿌리 내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5년에서 10년, 특히 여기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기업들이 한 10년 정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공간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유성구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하냐면 판교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신탄진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판교로 가지 않고 우리 대덕구로 오게 될 경우에 지역 그 사람들 같은 경우 대전을 떠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대덕에 우수한 과학 연구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리고 본인들이 이미 여기에서 공부하고 여기에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여기에서 사는 게 만족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공간이 없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공간을 우리 대덕구로 유인을 할 경우에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상상도를 만들어 보게 되면 여기에 많은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넘치고 아울러서 보게 되면 우리 그 송촌동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빈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에다가 창업보육센터를 세워가지고 벤처기업들이 들어오게 하면 그 기업들 입장에서 좋은 건 뭐냐면 요즘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재 공급입니다. 인재 공급은 주거 공간 옆에 있을 때 인재 공급이 잘 되는데 우리 송촌동은 그럴 만한 위치가 충분합니다. 우리 스포럭스 건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우리 내부 상가 건물들 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 건물들에다가 벤처기업들을 젊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 젊은이들이 송촌동에 넘치게 하고 신탄진에 넘치게 하고 이랬을 경우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는 것은 명확관하다고 봅니다. 연축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굳이 얘기하지 않고요. 하지만 그런 연축지구의 혁신도시에도 공공기관들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런 비전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덕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이스트의 이광영 총장님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는 저를 만나서 대청호에 대한 얘기, 신탄진 제2판교밸리에 대한 얘기 이런 말씀을 듣고 같이 말씀 주신 내용이 그 비전이고 그러한 계획이라면 이미 당신은 경제부시장으로서의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카이스트 충분히 협력할 거고 앞으로 그 부분을 같이 해나가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후보로서 경선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토론회 같은 걸 가지면서 구체적인 안들을 보다 더 마련해 나갈 것이고요. 아울러서 국회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할 일 중에 하나가 이러한 젊은 벤처기업들이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벤처 창업 보육센터 같은 거를 이 대덕구에 만드는 거, 그 부분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저의 특징으로서 한번 또 말씀드린다 치면은 저는 언론인을 역임했고요. 또 사업을 했습니다. 또 대덕연구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과학계 사람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 과기부 사람들이라든가 산업부 사람들, 또 이렇게 연구소 사람들, 이분들을 많이 알고 카이스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그렇죠. 아울러서 경제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전 경제에 대한 이해가 밝고 게다가 우리 이 산업 중앙부처의 관료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인으로서 또 사업가로서 또 경제부시장을 한 공무원으로서 외연 확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덕구에다가 제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같이 연결이 될 경우 대덕구 발전에 분명히 일획을 그리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부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이 있어야지 아이를 낳는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또 우리 대덕구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도 아이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대덕구에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덕구가 대전시의 최고의 지역구가 되는 것, 최고의 삶의 수준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 대청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청호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청호에 40층짜리 호텔이 지어진다 그랬을 때 그 호텔에는 너무나 풍광이 좋고 또 주변에 연구소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 이런 것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올 겁니다. 스위스의 바젤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와 비슷한 17만 인구입니다.
그 도시는 소멸 걱정이 없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고 그런가 하면은 그 도시에 사는 개개인들의 경쟁력이 높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그 지역의 건축가는 프리츠커러 상이란 세계적인 건축계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활동 공간은 전 세계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아무리 유명한 건축가라도 그 사람의 활동 공간은 대한민국에 불과하게 됩니다. 저는 대덕구 구민들이 훨씬 더 높은 그러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일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젊은이들이 이쪽에서 더 높은 그러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의 수준과 실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울러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데 이 경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다 넓은 그러한 우리나라에 대한 식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대덕구민 전체의 어떤 삶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대덕구민 전체의 그러한 식견을 높이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실시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란 것이 보게 되면 입법도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중에 한 명으로서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일조하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그 측면에서 저는 대덕구의 전체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26일과 27일 다음 주 월화입니다. 그때 국민의힘 예비후보 경선이 있습니다. 그때 꼭 이석봉이를 찍어주십시오. 저는 대덕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대덕구가 대전 최고의 구가 되고 아울러서 대청호를 비롯해서 제2판교 또 우리 KTNG라든가 수자원공사 또 오정동 농산물시장 공구상가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가지고 대덕구가 전국에서도 주목받는 전국에서도 정말 잘 사는 곳이다. 그리고 대덕구 구민들의 삶의 질이 정말 높다. 그 사람들이 품격이 있다. 그런 희망과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대덕구를 정말 잘 사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석봉입니다. 감사합니다.